아베이의 극우 성향이라는 것은 현재 한국과 중국이 일본 영토를 침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국토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은 전 세계의 땅덩어리를 가서 그 인해 전술로 침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 우익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합당한 걱정거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저는 조금 지금 서울시장의 임기가 별로 안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 출마를 하면 대권을 준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경영 씨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그 샤프한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언하고 이런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예지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너무 그 삼성의 이분이 양자였던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성 친화적인 것을 너무 내세워서 그게 문제이지, 서울시장 임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책을 펴도록 한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정책 중에는 남한강 그 본류가 굉장히 그 오염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북한강 쪽, 그러니까 북쪽 설악산 이런 쪽 지류의 물을 주로 받아서 그 물 자체의 수질을 좋게 하자, 이런 거를 내세우더라고요. 이런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 여성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쪽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랑도 상당히 교류가 있었고, 또 박근혜에 대한 그 애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서울시장 하면 박근혜가 지지표를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는 사실은 멋모르고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탄핵돼가지고 지금 구류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현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한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은 공정성을 굉장히 진보 쪽에서 중시를 하는데, 가령 조국의 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부산대 의전원의 실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뻔뻔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처하는 또 정당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허경영 씨가 잠시라도 시장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문제는 지금 유료로 맞추고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 캐나다는 무료 접종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을 계산을 하면 7,500조나 된다 그럽니다. 장사가 엄청 괜찮다는 것인데, 지금 독감 땡땡을 맞고 지금 20대 대학생이 사망했다고 그러죠. 이거 진짜 문제가 큰데,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도, 한국에 있는 가족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맞지 말라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 대선은 증거가 확실히 발견됐는데 MIT 출신, 인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증명을 했다고 그래요. 수적으로.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분 최재형 감사원장이 차라리 더 골수로 정확하게 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다음에 누가 되든지 이분하고 같이 무슨 정당세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현 정부는 많은 돈을 지금 해외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목적지가 로마인지 중국인지 영국인지 불분명하다. 북한인지 아주 불분명한 겁니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캐나다도 트루도 총리도 이 무슨 어린이 펀드인가 뭐 그거에 관여를 했는데 자기 엄마가 비용으로 썼어요. 그 공익재단의 돈을. 그래서 떠들썩했었는데 지금은 잠잠하죠. 그러니까 하는 수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캐나다랑 한국이. 둘 다 제수이시에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클리어하지 않다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이분의 경우를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마스크를 쓰고도 분진이 이렇게 생겼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같이 대기업이 왜 하청을 줍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노동의 안전성을 주지 않는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노조라는 것이 무슨 거대한 그런 노조들이 그 뷰로크라시라고 그러죠. 굉장히 굳어진 권위주의 체제로 갈 수가 있어요. 노조가. 그런데 북미도 한 10몇 %밖에 안 됩니다. 노조 그 규합률이. 근데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5, 60% 뭐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청업체를 대기업이 들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동 안전도 이것은 정부가 해야지 뭐합니까? 정부가 이거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필요할 때는 또 노조를 많이 이용을 해요. 뭐 선거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만나서 그러면 노조의 최고로 탑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를 찍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한국에 있는 노동 안전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쳇바퀴식으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스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대기업은 하청업자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든가 하청업자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캐나다는 노동 안전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연구를 해서 그냥 도입해 버리세요. 이게 이제 선진국형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거리에서 건설 노동자라든가 뭐 그런 분들 있죠. 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백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건설 노동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수급도 높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청업체도 문제고 비정규직을 놔두는 것도 문제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첫째, 대기업에서 하청업자를 둬서 거기서 문제가 났을 때는 대기업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노동 안전도를 유럽의 어느 국가 또는 적어도 캐나다식으로 완전히 그냥 찍어서 모방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그러면서도 뭐 인간 중심이라 그러고 뭐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다 끌어다가 진보가 집권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건 나 몰라라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상식한 것뿐 아니라 이거 진짜 비도덕한 거예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거에라도 얘기를 해야지 무슨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당 차원에서 뭐 이건 할 수 없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무슨 정당 차원에서 뭐 이런 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오염되고 비건강적이고 이런 거는 한국민한테 다 간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고 세상에 그런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진보 딱지 떼세요. 그리고 뭐 사람 중심 있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사람들이 열받죠. 그리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받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